어릴 적 갯벌에서 발이 푹푹 빠지며 깔깔 웃던 기억, 조개를 캐고 맨손으로 개를 잡던 순간들. 하지만 우리가 가볍게 지나쳤던 이 갯벌이 사실 전 세계가 탐내는 자연의 보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의 갯벌은 단순한 뻘밭이 아니에요.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생태계 보호의 최전선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갯벌이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과거 대한민국의 갯벌은 무분별한 개발과 간척 사업으로 인해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우리의 갯벌을 농경지와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 무자비하게 간척하면서 서울의 3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주변국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여전히 위협받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갯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어요. 어촌 마을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을 선택했고 환경단체와 정부는 갯벌 보호 정책을 마련하며 갯벌 복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덕분에 멸종위기 철새들이 다시 날아들었고 사라졌던 생물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갯벌은 일본과 중국의 갯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귀중한 자연을 더욱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 갯벌에 몰랐던 뜻밖의 사실과 그것을 지켜내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연은 어릴 적부터 갯벌을 놀이터처럼 누비며 자랐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조개를 캐고 갯벌을 가로지르는 작은 물길을 따라 망둥어를 잡으며 보낸 시간이 그녀의 유년 시절이었어요. 친안군의 갯벌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매일 달라지는 모습으로 서연을 반겨줬어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그녀가 매일 밟고 뛰어놀던 이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자연유산이라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어촌 마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BBC 다큐멘터리 감독 에단 로렌스. 세계 곳곳의 자연유산을 기록해온 그가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갯벌을 촬영하러 온 것이었어요. 한국의 갯벌을요? 서연은 의아했어요. 갯벌이야 어느 나라에나 있지 않나요? 에단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곳은 달라요. 전 세계에서 이만큼 규모가 크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철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갯벌은 오직 대한민국뿐이에요.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요? 네.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세계자연유산이에요. 생물 종만 해도 215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죠. 심지어 전 세계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철새들에게는 이 갯벌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 말을 듣자 서연은 괜히 뭉클해졌어요. 그녀가 매일 걷던 이곳이 단순한 어촌의 갯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에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이 갯벌이 한때 심각한 위기를 맞았던 걸 알고 있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에단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대한민국의 갯벌이 절반 이상 사라졌어요.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절반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한국의 갯벌을 마구잡이로 간척해서 농경지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바다를 메워 군사기지를 건설하기도 했고요. 그때 사라진 갯벌의 면적만 해도 서울의 3배나 돼요. 서연은 숨이 턱 막혔어요. 매일 보고 자란 이 아름다운 자연이 과거에는 그렇게 잔혹하게 짓밟혔다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무분별한 간척 사업으로 갯벌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갯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갯벌이야말로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서연은 갯벌을 다시 바라봤어요. 부드러운 뻘이 반짝이며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이곳이 사라진다면 수천만 마리의 철새들이 길을 잃고 바다는 정화 능력을 상실하며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갯벌은 왜 특별할까요? 서연은 궁금해졌어요. 에단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한국 갯벌은 세계 최대의 조간대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조간대란 하루 2번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드러나는 지역을 뜻하는데 한국처럼 넓고 완벽한 형태를 가진 곳은 거의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른 나라 갯벌과는 뭐가 다른가요? 첫째, 생물 다양성이 압도적이에요. 한국 갯벌은 중국 갯벌보다 2배 이상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요. 둘째, 철새들에게 필수적인 기착지예요. 한국의 갯벌 없이는 수십 종의 철새들이 멸종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지형적으로 매우 독특해요. 지형이 독특하다고요? 에단이 지도를 펼쳤어요. 한국의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에요. 게다가 달과 지구의 중력 작용으로 인해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곳이죠. 그 덕분에 엄청난 양의 유기물이 공급되고 해양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뻘밭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생태계를 갖춘 곳이었어요. 이 갯벌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에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갯벌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서연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갯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과연 일본과 중국은 이와 비슷한 갯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며 이 보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몰랐어요. 이 질문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서연은 에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갯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한 진흙밭이 아니라 생명의 보고이자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면 왜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왜 일제강점기에는 무자비하게 간척이 이루어졌던 걸까요? 갯벌의 비밀을 알기 위해 서연은 마을 어르신이자 오랜 시간 갯벌을 연구해 온 생태학자 정할배 박사를 찾아갔어요. 정할배는 갯벌에서 태어나 갯벌과 함께 늙어온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갯벌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할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연아, 너는 매일 갯벌에서 놀며 자랐지. 하지만 이 갯벌이 한때 전국적으로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었다는 걸 아느냐?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할배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조선을 그들의 식량 창고로 만들려 했단다. 특히 서해안 갯벌은 쌀 농사를 위한 논으로 바꾸기 딱 좋은 곳이었지. 갯벌을 간척해서 논을 만들고 그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단다. 그럼 그때 갯벌이 얼마나 사라진 거예요? 서울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졌지. 특히 서해안 일대는 원래 조간대가 거대했는데 일본이 무리하게 간척을 하면서 갯벌 생태계가 망가졌어. 새만금 사업도 사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었지.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갯벌도 계속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정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란다. 중국은 1960년대 이후 갯벌을 개발하면서 무려 40% 이상의 갯벌이 사라졌어. 중국의 갯벌은 한국보다 넓지만 생물 다양성은 절반 수준이야. 환경 오염도 심각해서 해양 생태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지. 서연이 고민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그럼 일본과 중국의 갯벌과 비교했을 때 우리 갯벌이 더 뛰어난 이유는 뭘까요? 정할배는 빙긋 웃으며 손가락을 하나씩 폈어요. 첫째, 우리 갯벌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단다. 일본 갯벌보다 3배 이상, 중국 갯벌보다 2배 이상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지. 둘째, 우리 갯벌은 철새들의 필수 기착지란다. 한국 갯벌이 없으면 수많은 철새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거야. 셋째, 우리나라의 조수간만 차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조건이지. 서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갯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정할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라도 갯벌을 개발이 아닌 보호와 복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해. 이미 우리 정부도 갯벌 복원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협력해 더 강력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하지. 서연은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계적으로 갯벌은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갯벌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죠. 산림보다도 탄소를 더 오래 가두어둘 수 있어요. 그래서 블루카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서연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랐어요. 그럼 우리 갯벌을 보호하면 기후변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정할배가 미소를 지었어요. 갯벌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환경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 서연은 점점 더 갯벌의 중요성을 실감했어요. 단순한 진흙바다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생태계의 보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서연은 결심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갯벌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설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갯벌을 둘러싼 더 큰 진실과 그것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갯벌은 자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공간이지만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했어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 강제 간척으로 인해 광활했던 갯벌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고 해방 이후에도 개발 우선 정책이 이어지면서 갯벌이 줄어드는 속도는 더욱 빨라졌어요. 특히 1980년에서 90년대를 들어서면서 대규모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새만금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립이 진행되면서 서해안의 갯벌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갯벌의 가치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되고 있어요. 단순히 어민들이 조개를 캐고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생태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갯벌은 블루카본이라고 불리는 해양탄소 저장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갯벌은 공기 중에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 산림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탄소를 가두어둘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내며 기후변화 대응의 필수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갯벌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유기물이 풍부한 환경 덕분에 이러한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갯벌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을 가질까요? 우선 중국의 갯벌을 살펴보면 한때 대한민국보다 훨씬 넓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50년 동안 무분별한 간척 사업을 진행하며 전체 갯벌의 40% 이상을 매립해버렸어요. 특히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위해 갯벌을 공단이나 도시 개발 용지로 사용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했고 갯벌의 기능도 점점 퇴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해양 오염 문제까지 심각해지면서 갯벌의 자정 능력이 약해졌고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반면 일본의 갯벌은 대한민국보다 규모 자체가 작아요. 일본 역시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한 갯벌을 매립했고 남아있는 갯벌조차 오염 문제로 인해 본래 기능을 잃어가는 곳이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아리아케의 갯벌은 한때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자랑했지만 간척 사업과 댐 건설로 인해 유속이 변화하면서 갯벌이 점차 퇴화되고 있어요. 또한 대한민국 갯벌만큼 철새들의 주요 기착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인 보호 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갯벌은 여전히 생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호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그 증거 중 하나예요. 하지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갯벌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생업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경제적 논리를 우선하는 시각에서는 여전히 갯벌이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갯벌을 단순한 개발지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유산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 갯벌을 보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갯벌은 단순한 진흙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생태적 자산이며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의 보고예요. 이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서연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갯벌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그녀에게 갯벌은 단순한 놀이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곳은 생명의 보고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의 유산이었어요. 갯벌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살아 숨쉬는 미래예요. 수천 년 동안 갯벌은 우리 곁에 있었어요. 철새들이 날아와 쉬어가는 곳, 어민들이 삶을 일구어온 곳, 그리고 바다가 육지와 맞닿아 대화를 나누는 공간, 갯벌이 있었기에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어요. 개발과 보존,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한때 간척 사업이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찬양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더 넓은 농경지를 만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해양 생태계는 무너지고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철새들은 더 이상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달라지고 있어요. 개발보다 보존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갯벌도 그 중심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그 변화를 알리는 시호탄이었어요. 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갯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갯벌 보호는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예요. 갯벌이 건강하면 바다는 깨끗해지고 해양 생물들은 풍성해져요. 갯벌이 탄소를 저장하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갯벌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자연의 선물이에요.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첫째,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해요. 현재 대한민국 갯벌 중 일부만이 보호받고 있지만 더욱 넓은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어요. 둘째, 갯벌 복원 사업을 강화해야 해요. 이미 훼손된 갯벌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해수 유입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셋째, 갯벌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과 생태 교육을 확대해야 해요. 갯벌 체험과 생태 관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갯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보호의식도 높아질 거예요. 또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갯벌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생계를 고려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해요. 단순히 보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갯벌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생태 관광, 친환경 어업, 갯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면 갯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어요. 국제 협력도 중요해요. 대한민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황해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들 국가와 협력하여 갯벌 보호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강화하고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개발의 편리함을 쫓아 갯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갯벌을 보호할 것인가? 우리가 지켜낸 갯벌은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서연은 조용히 갯벌 위로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녀의 발밑에서 뻘속 작은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와 갯벌을 어루만지고 철새들이 자유롭게 날아올랐어요. 이곳은 살아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갯벌의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해나간다면 대한민국의 갯벌은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는 오늘 되세요.